올해 정말 사고 싶은 시계가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어떤 브랜드인지 말씀드려볼게요. 네, 저희는 지금 스위스 제네바의 워치스 앤 원더스에 작년에 이어서 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바시론 콘스탄틴도 있고 뭐 파텍 필립, 롤렉스, 랑에온 투제네, 태그 호이어, IWC 등등 이런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럭셔리 시계 브랜드들이 다 이제 여기 들어와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인지도는 좀 낮을 수 있으나 히스토리나 헤리티지나 어떤 기술력 같은 게 이제 풍부한 독립 시계 브랜드들도 여기에 이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바로 천재 워치메이커이자 보건가였던 미셸 파르미지아니가 설립한 브랜드 파르미지아니 플레리에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에게 익숙한 분이시죠. 김도우 편집장님. 약 2년 전에 저희가 첫 콘텐츠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첫 콘텐츠를 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도대체 어떤 시계를 차고 오실까?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냥 여쭤봤어요. 어떤 시계를 차고 오셨나요? 그때 이제 보여주셨던 게 이 파르미지아니의 톤다 PF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처음 보는 브랜드고 되게 생소했는데 편집장님이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프리미엄 럭셔리 워치들이 단순하고 심플한 디자인들도 있지만 화려하고 그런 디자인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파르미지아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극강의 미니멀리즘을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너무 인상 깊었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프라이빗 럭셔리라는 그런 기조 아래 이런 쇼오프하지 않는 콰이어트 럭셔리를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 나도 이거 사고 싶다, 정말 기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좋은 루트가 있거나 기회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 파르미지아니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쇼케이스 이벤트에 저도 초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때 봤던 톤다 PF 말고도 토릭이라든지 톤다의 그런 다른 베리에이션들을 보니까 진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기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또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저게 너무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는 워치메이커이자 보건가로 유명한 미셸 파르미지아니가 1996년에 산도즈 재단의 후원을 받으면서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그가 처음 일을 했던 19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시계를 제조하기보다는 유럽의 여러 국립 및 시립 박물관이 소유한 그런 시계를 복원하는 일을 했었고요. 혹은 이제 굉장한 부호들만을 위한 시계를 전문적으로 제작했었습니다.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라는 브랜드 설립 이전에 이 미셸 파르미지아니는 시계 분야에서 복각 전문가로 유명했었는데 한국에서도 부가티 엔진을 복각해서 시계를 만든 것으로 유명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미셸 파르미지아니는 2021년에 이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 경영에서 물러났고 귀도 테레니가 그의 후임 CEO로 부임해서 지금 현재 이 브랜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귀도 테레니는 어떤 사람이냐?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의 현재 위치를 공고하게 만든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근데 이 귀도 테레니라는 인물은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1년에 이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의 CEO로 오기 전에 귀도 테레니는 불가리아에서 20년 넘게 몸담으면서 특히 이제 옥토 프로젝트를 했을 때 CEO였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귀도 테레니가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의 CEO로 부임을 하면서 정말 과감한 브랜드 리뉴얼이 진행이 됐는데요. 기존의 핵심 컬렉션이었던 톤다 PF 라인을 강화해서 럭셔리 스포츠워치로 흥행을 시켰고 2024년에는 토릭 라인도 성공적으로 재출시했습니다. 이 귀도 테레니가 약 4년 정도 이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데 그동안 브랜드의 규모는 5배 이상 커졌고요. 판매량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실적이죠. Since joining the brand in 2021, the brand has rapidly grown. What do you think has been the key to the rapid growth of Parmigiani Fleury? We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brand is very prestigious. And even in the moments of difficulty, because the brand had a little bit lost its direction, but what Michel was able to do at the imprinting, at the beginning of his journey with the brand, was to position a brand in an audience that was extremely prestigious. So that ingredient was in the back of the mind of the customer who knew the brand, and what was missing was a creative direction and a consistent offer. And when we designed the Tonda PF, it was immediate. The fact that collectors or connoisseurs started appreciating our work, and the reactivation of the brand surprised us in the speed and in the intensity of the appreciation. So the two ingredients was the original prestige and respecting the soul of the brand in designing a new collection that was very Parmigiani but very fresh.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의 대표 라인업인 톤다와 토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톤다 PF 같은 경우에는 이 대중화된 첫 번째 컬렉션이고 2021년에 럭셔리 스포츠워치로 흥행을 했었죠. 주요 모델들은 이제 기본적인 톤다 마이크로 로터부터 뭐 크로노그래프, 뚜르비용, GMT 라트라팡테, 미닐 라트라팡테 등등 이제 기능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라인업이고 제가 진짜 사고 싶은 모델도 톤다 PF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톤다가 이제 전시되어 있는 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 로터가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톤다 디자인인데 저는 여기에 이제 사실 반했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도 데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데이트도 없어요. 이게 이제 40mm가 있고 36mm짜리가 있는데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게 40mm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되게 저한테 딱 핏하게 17cm 둘레 핏하는 느낌인데 36을 차도 핏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베젤과 뭐 여러 가지 그런 디자인이 뭔가 좀 되게 오묘하게 둘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크로노그래프 모델이 있는데 크로노그래프도 원래는 42mm 모델이에요. 보통 이제 크로노그래프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40mm 모델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톤다에 또 스켈레톤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도 진짜 무브먼트가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자신 있는 이 어떤 정수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보이고 대충 그냥 안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럭셔리하게 내부가 보이는 그런 어떤 컷오프 형식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무브먼트까지 그러니까 차로 치면 엔진까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톤다 치고는 굉장히 화려한 모델이죠.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모델들이 제가 톤다에서 제일 좋아하는 모델들이에요. 라트라팡테 모델들. 라트라팡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GMT 라트라팡테와 미닐 라트라팡테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핸즈가 3개예요. GMT 라트라팡테는 말 그대로 이제 GMT 기능입니다. 듀얼 타임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시간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미닐 라트라팡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버워치 보면 보통 20분 기준으로 하죠. 이 베젤을 돌려서 내가 지금 얼마나 이 물속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 미닐 라트라팡테가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라트라팡테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그냥 솔직히 뭐 듀얼 타임이나 타이머 기능은 뭐 여러 시계 브랜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톤다 라트라팡테 모델들은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라트라팡테 핸즈를 숨길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게 아예 안 보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기능은 뭐 파텍 필립이나 다른 브랜드에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안 보이게 다른 라트라팡테 핸즈를 숨길 수 있는 건 진짜 엄청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라트라팡테 모델들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 또 이 베르자스카라는 컬러의 모델이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모델의 컬러 베리에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톤다 스포츠 라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 디자인이나 이 스트랩 디자인이 다르죠. 훨씬 스포티하게. 그 안에 이제 크로노그래프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셀맷이라는 세라믹이랑 메탈이 합쳐진 이 신소재의 신제품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거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토릭 PF는 2024년에 리뉴얼되어서 재출시를 했지만 미셸 파르미지아니가 처음 브랜드를 설립했던 1996년 당시에 브랜드 최초의 시계가 토릭이었어요. 한마디로 미셸 파르미지아니가 처음으로 만든 시계라 볼 수 있죠. 톤다도 물론 럭셔리 워치로 분류가 되지만 토릭은 정말 하이엔드 드레스워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릭은 스몰 세컨드를 갖춘 푸티 세컨드와 이 스플릿 세컨드 기능을 갖춘 이 크로노그래프 라트라팡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찰스 3세가 토릭 크로노그래프 제품을 즐겨 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로도 한번 좀 유명해졌었죠. 근데 당시의 시계는 또 다른 디자인이에요. 토릭은 보통 로즈골드와 플래티넘 소재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이엔드 드레스워치답죠. 그리고 스트랩을 제외한 모든 파츠를 금 또는 플래티넘으로 제작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게다가 스트랩도 그냥 보통 스트랩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만드는 악어 가죽 누벅 스트랩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나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토릭의 컨텐 퍼페추얼 캘린더가 올해 또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기존에 다른 브랜드에 있는 퍼페추얼 캘린더들은 엄청 화려하잖아요. 막 문페이지도 있고 뭐 서브 다이어리 막 한 3-4개 정도 되는데 이건 딱 2개로 엄청 깔끔하게 월, 일, 윤년, 요일 다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뭐 시간은 물론이고 이런 퍼페추얼 캘린더가 확실히 파르미지아니답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릭은 이제 기존에 뿌띠 세컨드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몰 세컨드만 딱 들어있는 굉장히 심플한 모델들이 있는데 요게 또 굉장히 인기가 많죠. 톤다 기본 모델들만큼 이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토릭에도 역시 크로노그래프 라트라팡테가 있고요. Many luxury watches have a complex and fancy design, but your watches look much simpler. What design elements place Parmigiani Florio in a unique position in the market? This style, which is apparently simple, because the purity of the idea is very powerful, but it's apparently simple because the craft and the finishings are extremely sophisticated. So you put a lot of value into the watch, into the product, where on the case with its finishing, with its platinum bezel, which is Nerdle, or in the dial with the hand gear shield, or with the Grenin for the Tariq. So it's really a lot of effort goes into the making.
but the simplicity of the idea is extremely pure. So this style is timeless. This style is enduring the appeal for a long time. It's not overdone because we're not about being loud. We're about being deep. We're about being knowledgeable. So that's what we want to do. The front side, first appearance is very simple and beautiful, but on the other side, the back of watch is very complicated. You can see the real power of that Parmigiani Florio. Yeah.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2025년 신제품들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일단 파르미지아니의 토리 컬렉션에서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을 탑재한 이 두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토리 퀀티엠 퍼페추얼인데요. 컬러가 두 개예요. 플래티넘 모닝블루 에디션, 플래티넘 케이스랑 이제 섬세한 모닝블루 색상의 그레인 마감 다이어리 특징입니다. 이 컬러가 이제 모닝블루인 이유가 이른 아침에 청명한 하늘색을 나타냈다고 해요. 다음은 로즈골드 골든아워 에디션입니다. 이 로즈골드 케이스에 따뜻한 골든아워 톤의 다이얼을 가지고 있죠. 일몰 이전에 가장 따뜻한 하늘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스트랩을 제외한 모든 파츠는 골드와 플래티넘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올해 사실 제일 기대했던 제품인데 톤다 PF GMT 라트라팡테 베르자스카. 색깔이 너무 예뻐요. 기존에 이제 톤다 PF GMT 라트라팡테 제품의 컬러 베리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베르자스카가 무슨 뜻이냐면 스위스와 이탈리아 접경 지역의 이 계곡 이름이에요. 거기에 이제 맑은 물에서 영감을 받은 그 컬러입니다. 40mm 스틸 케이스와 플래티넘 베젤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블링블링합니다. 그리고 이제 GMT다 보니까 핸즈가 두 개예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야호 핸즈가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기존의 라트라팡테와 마찬가지로 이 아워 핸즈가 정말 정확하게 딱 겹쳐져요. 그 프라이빗 럭셔리라는 디자인의 기조를 여기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GMT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라트라팡테 컬렉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렉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진짜 너무 영롱한, 이제 기존 컬러들도 너무 예뻤지만 이 베르자스카 컬러는 진짜 뭐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컬러를 또 잘 뽑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톤다 PF 스켈레톤 모델인데 이번에 또 새로운 컬러가 나왔습니다. 슬레이트 그린이라는 컬러예요. 이게 이제 파르미지아니 제품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단연 가장 화려한 제품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린 컬러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뭐랄까요, 고급스럽지 않게 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이 스켈레톤 슬레이트에 이제 그린 컬러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급스럽게 그런 럭셔리한 느낌을 가지고 이 스켈레톤 워치를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톤다 PF 크로노그래프 40mm 미네랄 블루 모델입니다. 원래 이제 크로노그래프가 있었어요, 톤다에는. 근데 원래는 42mm였거든요. 근데 40mm로 훨씬 이제 케이스 크기가 작아졌죠.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큰 케이스의 그 시계들보다는 작은 케이스를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포멀하고 클래식한 옷들을 많이 입고 아무래도 수트를 좀 많이 입다 보니까 케이스가 작은 걸 좀 선호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17cm의 손목 둘레. 그리고 이제 기존의 42mm 모델은 데이트 창이 있었는데 데이트 창도 없앴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니까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넣은 것 같은 그런 크로노그래프 모델입니다. 김도우 편집장님이 가장 지금 사고 싶어하는 시계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탐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건 이제 파르미지아니는 아무래도 좀 기술적으로 강점을 가진 브랜드다 보니까 원래는 기능으로 혁신을 하는데 신소재로 혁신을 한 거의 첫 번째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톤다 PF 스포츠 크로노그래프 울트라 서멧. 이 신소재 이름은 세라믹과 메탈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세라믹의 강도와 메탈의 광택을 결합한 그런 어떤 신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이얼 컬러가 이제 서멧이라고 하는데, 이 시계에서 보실 수 있는 컬러가 서멧 그대로의 색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가공을 거치지 않고, 근데도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컬러는 런던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 도시의 색상을 여기에 반영을 한 게 또 되게 재밌어요. 서브 다이얼이 3개가 있고요.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이죠. 다음 컬러는 밀라노 블루입니다. 서밋 색이랑 밀라노 블루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둘이 좀 뭔가 합쳐진 느낌이 되게 남성스럽고 조금 도회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남자들이 보통 이제 뭐 블랙이나 차콜 그레이나 네이비나 이런 컬러의 색을 좀 많이 입잖아요. 거기에 뭔가 딱 맞을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 울트라 서밋 모델들은 이제 스트랩이 겉에는 패브릭이고 안에는 러버거든요. 그래서 스포티한 모델이지만 클래식하고 포멀한 그런 옷에도 충분히 잘 어울린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화면이 나가겠죠? 라모리알 리피티용 미스테히우스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프랑스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름이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의 제품들은. 그래서 보시면 다이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기호실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덮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안 열려요. 그럼 이제 시간을 뭘로 보느냐? 미니 리피터로 봅니다.
소리로 이 시간을 들을 수가 있고, 만약에 난 시간을 눈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시계를 풀어서 그 뒷면을 보시면 H와 M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hour, minute입니다. 그래서 시와 분을 이 뒷면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의 그런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프라이빗 럭셔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착용자만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어떤 디자인 기조를 잘 이어가고 있는 파르미지아니 시계 미니 리피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지금 스위스 럭셔리 시계 브랜드들의 매니팩처가 모여있는 뇌샤텔에 와 있습니다. 쇼파드나 까르띠에 등등의 매니팩처들이 이쪽에 있더라고요. 파르미지아니의 매니팩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파르미지아니는 특이한 게 매니팩처가 여러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회사들이 약간 흩어져 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는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된 브랜드라서 이 시계 브랜드 치고는 역사가 짧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파츠의 대부분을 자사 제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기계식 시계 회사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부품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조하는 곳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이 핵심 부품들을 제조사에 의뢰해서 자사의 디자인과 결합해서 완제품으로 선보이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는 대부분의 파츠들을 이 여러 공장들에서 직접 다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파르미지아니의 매니팩처는 규모 면에서도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저희가 아는 진짜 그 세계 몇 대 브랜드라고까지 불리는 그런 럭셔리 시계 브랜드들도 파르미지아니 매니팩처에 이 파츠를 의뢰해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브랜드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는 이제 매니팩처에 가서 직접 다 봤거든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대부분의 시계 제작 공정이 갖춰져 있다는 거고, 그걸 보고 나니까 뭔가 파르미지아니 시계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르미지아니가 가지고 있는 매니팩처들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일단 핵심 부품인 팔렛, 케이스 장식, 그리고 무브먼트 제작 공장인 보쉐. 이 보쉐 매니팩처는 크기도 크고 되게 유명한데 또 뭘로 유명하냐면 이 퀄리티 플러리에라는 이 제네바실이나 코스크처럼 매니팩처 자체 인증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만큼 핵심 제조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스케이프먼트, 밸런스 휠, 헤어스프링 같은 핵심 부품들을 제조하는 아토칼파, 소재와 디자인 개발, 그리고 케이스 마무리 과정을 진행하는 레장티장 보아티에, 그리고 무브먼트 터닝 컨트롤을 제조하는 엘윈, 다이얼을 생산하는 쿼드런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 제작이 가능한 시계 생산 방식을 파르미지아니는 2003년에 완성시켰고요. 이런 기반 덕분에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가 입지가 아주 탄탄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제가 이제 영상 서두에 사고 싶은 시계가 생겼고 어떤 브랜드인지 소개해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파르미지아니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정말 올해 저는 기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디자인에 좀 끌렸어요. 시계에 점점 더 빠져들수록 이런 좀 맥시멀리즘한 디자인보다는 이런 미니멀리즘한 것들이 훨씬 더 끌리게 됐고, 파르미지아니 제품들은 여백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마치 좀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백을 좀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럭셔리함인데요. 아무래도 이 미니멀한 디자인 안에서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럭셔리함이 느껴져요. 톤다나 토릭이나 둘 다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블링블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느낌의 럭셔리냐면 엄청 여유 있게 이런 리넨 셔츠 같은 걸 입고 샌들 같은 걸 신고 정말 이제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그런 해변에 선베드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느낌의 럭셔리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뭔가 남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런 여유를 느끼는 그런 럭셔리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킥이 될 수 있는 브랜드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시계 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어떤 시계들을 살 것인가 말씀드려보는 컨텐츠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다 되게 좋은 모델들이고 좋은 브랜드들이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리스트인데 킥이 없는 것 같다. 킥이 좀 부족하다. 저도 여기 엄청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가진 취향을 보여주기엔 좀 부족한 리스트죠. 근데 이 파르미지아니가 그런 동가격대의 다른 유명 브랜드들을 사는 것보다 파르미지아니 제품 하나를 딱 차고 있으면 시계를 좀 아는 분들은 저 사람이 시계를 되게 좋아하고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컬렉션에서 킥의 역할을 해주기에 정말 좋은 치트키 같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워치스 원더스 같은 시계 관련 행사에 차기 너무 좋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클로버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한번 실제로 보시고 시작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도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파르미지아니 측에 요청을 해서 클로버 분들께 파르미지아니 워치로를 증정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클래시룸 네이버 카페 닉네임과 함께 브랜드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증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워치스 앤 원더스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Always be classy.